정치와 놀자 이제 7회입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조국 수석 때문에 지금 토론 열기가 너무 심해질 것 같아서 잠깐 끊었는데요. 그래도 열긴 살아 있죠? 아 그럼요. 그렇죠? 예. 우리 그 유재용 전 인천시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조국 수석한테 그게 할 말씀이 많아요. 할 말 많죠. 맞죠? 왜 그러냐면 네. 애초에 민정수석 자리에서 역할이 만약에 그거와 다른 역할을 했다 그러면 민정수석이라는 이름을 바꿨어야죠. 민정수석 자리에 앉았잖아요. 본인이 검찰 출신은 아니지만 앉아서 뭘 했어요? 민정수석 역할을 한 거예요. 지난 정부처럼. 아니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러면 직무유기죠. 그거는요, 민정수석 자리를 그동안 잘못해왔다는 겁니다. 과거의 적폐의 온상이었다는 겁니다. 이 잘못된 민정수석의 역할을 바로잡기 위해서 조국 수석이 글로 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그 역할을 이렇게 인사를 하니 거고요. 인사 참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는 인사수석이 하는 겁니다. 인사의 검증은 누가 해요? 검증은 민정수석이 해요. 그렇죠. 그 검증은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검증에 실패했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증이라는 건 이 사람이 검증은 이 사람이 적합한 사람입니다, 아닙니다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국민적 정서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범법자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만 따질 건지, 과거에 무슨 나쁜 사례가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따질 건지, 아니면 국민의 정서에 반합, 이 범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정수석의 자리는 민정수석이 너무나 이 검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그 칼을 휘두르게 되면요, 인사 파트에서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인사를 민정수석이 하게 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사수석실에서 인사를 추천하는 건데, 그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인사수석이 질 수 있게 하려고 한다면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안 되겠다는 최소한의 범주 내에서만 판단을 해야지, 그거를 가타부타 모든 걸 다 판단해 버리면 그때는 이름 바꿔야죠. 민정인사수석이라고. 자, 그래서 드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사수석이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을, 만약에 그렇게 혁신할 것 같았으면 내줬어야죠. 인사수석이 인사검증도 하고 인사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거 시스템이 안 돼 있고 현재 지금 민정수석이 예전에 했던 역할들을 그대로 다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한당이나 우리 비판하는 세력에서 예를 들자면 인사 참사가 있었다. 그럼 인사수석을 요구를 해야죠. 인사수석을 왜 그렇게 따져야 되는데 민정수석을 갖고 물고 늘어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그런 인사의 문제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체험을 뭐를 봐요? 코드 본트 보잖아요. 코드 안 봐요? 그 사람이 유능하지 않은지, 적임자인지, 코드 보고 그 다음에 유능한지 아닌지 보고 그 다음에 도덕적 가치와 그 국민적 정서에 반하지 있는지 아닌지를 민정수석이 검사해가지고 청문회에 올리는데, 그 사람들이 15명이 지금 그 국회 청문회 보고서도 없이 장관에 다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참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본인이 민정수석의 역할을 안 할 자리가 아니라고 하면, 그 역할이 아니라고 하면 민정수석 이름을 바꿨어야죠, 청와대에서. 그게 아니고요. 그 성경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저 여인을 치라고. 사람에게 흠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느 정도의 다 문제점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범위를 설정해서 하는 것뿐이고요. 인사의 문제는 인사수석이 책임질 수 있도록 민정수석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려고 했고요. 조국 수석이 흠결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흠결 있는 사람들을 올렸다는 얘기죠. 누가 그 사람이 흠결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민정수석을 인사의 어떤 잘못된 당사자인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이 그 인사 검증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아까도 똑같은 얘기예요. 잣대를 가지고 그거를 막 쥐락펴락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럼 인사수석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따진다면 모든 정보를 취합하는 것도 민정수석의 이름이에요. 실제 박근혜 정부 있을 때
우병우 민정수석이 인사도 많이 담당했다는 거예요. 결국 인사수석이 뭐 일이 막 죄놓으니까 인사수석이 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에서 인사검증을 뭐 잘했다, 뭐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은 인사수석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비판을 하다 보니까 사태가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민정수석, 그러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 캡틴은요,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다 본인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해요? 민정수석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라인이고 사법 라인이고 다 보고를 받는 거고,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요, 4대1 일간지에 나 있는 모든 것들을 아침 전체가 다 브리핑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알아야 되니까. 그 알아야 되는 역할을 만약에 못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인사 검증에도 실패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입으로 이걸 넘긴 이유는 좀 열기를 좀 식히고 하십시오 했더니 그냥 바로 시작하자마자 이해상충이 돼가지고 계속 가면은 오늘 밤새 갈 것 같습니다. 조국 입각설에 대해서는 이처럼 찬반 열기가 뜨겁다 이렇게 현장을 보여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찬반이 아니고요. 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임명받았다면 네. 된다면 하는 가정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네. 돼야 된다고 제가 찬성 토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하여튼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 경치로 가겠습니다.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설 얘기는 뭐 계속 슬금슬금 주장하는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제 이 얘기가 일각에서는 정치적 이용을 위해서도 사면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친박근혜 당이 힘을 얻고 그렇게 되면 보수표가 분열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정치권 일각에서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질 걸로 보시는지 아니면 민주당 쪽에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거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성만 위원장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현재 이제 그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예. 혁명을 일으켜서 어떻게 보면 국민적 결단을 통해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해서는 안 되고 또 대통령직을 하는 동안 했던 어떤 방임이라든지 또는 무능력이라든지 또는 불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죄를 해야 된다는 국민적 판단이 선행돼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네. 따라서 이거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또는 무슨 청와대에서 인위적으로 정략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국민적 정서가 과연 동의될 수 있는가, 국민이 이제는 용서를 하는가, 이거에 의해서 판단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치는 뻔뻔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 좀 뻔뻔해 주시네요. 진짜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진심 대통합 차원에서 풀어준다 그러면 추석 전에 풀어주면 그게 진심이고 크리스마스 때 풀어주면 사심인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죽은 자를 이용해 산자의 배를 불리는 거를 카니발즘적 그 생각이고 끔찍한 식인 정치라고 평하는 그 사설이 있습니다. 누가 판을 짰는지 굉장히 추악한 정치를 한다. 왜 시중에 돌고 있는 얘기는 이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날 구속이 됐고 공교롭게도 오늘 12월 25일 성탄절이면요 딱 1000일 되는 날입니다. 대법원 상고심이 이제 7, 8월 달이면 판결이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과 화합을 얘기하면서 임신 쓰듯이 사면할 것이라는 게 요즘 각종 SNS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게 지금 요 질문의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네. 현재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그 야권에서는 친박 대 비박
대립을 유도하고 있고 또 예. 시민번호 503 음. 죄수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내분을 이끌어내는 것도 현재 사실입니다. 그걸 지금 누구를 통해서 내뱉고 있냐면 정치구단 박지원 대표를 통해서 현재 예. 매일 언론에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예. 왜? 친박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되면 친박에 적어도 그 캐스팅 보도 역할을 하는 정당으로 나올 거다 네. 하면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미. 자, 21대 총선을 앞두고서요 성탄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나온다? 누가 봐도 이거 기가 막힌 작품인 거예요. 이런 작품 누가 만들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 카니발리즘적 그 생각으로 식인 정치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데 이 문제를 네. 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객관적이고 예. 원칙론적 시각에서 이거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 우리 유재홍 전 의원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좀 죄송하게도 이 잔당식 사고 방식인가? 음. 근데 이런 생각을 조금씩 좀 해봐요, 사실은. 죄송한데요, 해보고요. 위원장님 그 자한당이 아니라 한국당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더민당이라고 제가 부를 수 없잖아요. 네, 네. 자유한국당, 자한당. 아니죠. 자유한국당이니까요. 자유는 빼고 한국당 부르는 거. 네, 더불어 알겠습니다.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것 같아요. 친박 비박을 만든 것은 뭐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네. 자한당 내분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도 친박 비박의 문제가 계속 충돌되는 것은 내부적인 자한당 내부의 한국당 내부의 갈등 요인입니다. 갈등 요인이고 그 다음에 이 친박 비박의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보수 대 결집이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승화시킬 목도 네. 그것도 한국당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결과론 자체가 한국당이 책임질 일이지 이거를 상대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분열시키고 한 책동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비겁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친박 비박의 문제는 그 한국당 내부에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예. 성찰을 내서 이걸 극복하도록 해야지 자꾸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뭐 정치 전략을 짠다 저렇게 해서 선거전을 흐린다 이렇게만 따지면요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럼 말에- 내년 총선은 예. 한국당이 예.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예. 풍문의 근원지를 이제 한국당 내부로 모셨고 이제 유재영 전 의원께서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금 풍문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고 당연하죠.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그래서 예.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제가 음. SNS를 금토일 3일 동안 제가 한번 이것 때문에 한번 검사를 쭉 한번 해봤어요. 예.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겨레, 경향, 예. 그다음에 각 페이스북, 네. 야당 의원들 페이스북, 여당 의원들 페이스북 쭉 봤단 말이죠. 예. 근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추석 아니면 크리스마스다. 추석이면 진심이고요. 예. 크리스마스면은 비겁한 정치적 그 야합이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예. 아시잖아요. 그럼 사면에서 풀어줄 거면 그때 풀어주면 돼요. 그때는 되고 그때는 안 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건 대통령이 이제 고유 권한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럼 연계해서 하나 네. 질문을 다시 던지겠습니다. 예. 그 우리 공화당이 이제 그 대한애국당이 우리 공화당으로 바뀌었죠. 당명을 바꾸면서 이것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그 조원진 그 당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또 그 지금 아까 그 좀 전에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박지원 의원께서 신당이 만들어지면 박근혜 당이 만들어지면 원내 교섭 단체는 만들 수 있다.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의견도 또 한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제 우리 한국당의 얘기를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친박근혜계가 결집이 될 것이고 그것을 친박근혜 쪽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지금 오다를 주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오다 내지는 승인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거 맞는 아니, 얘기인가요? 옥중 정치라고 다들 하는데 지금 그 누구도 만나주지 않고 계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예. 근데 지금 옥중에서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쁜데 옥중 정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친박이 나가지고 원내교섭단체 만든다고 본인이 뭘 할 수 있는데요. 예, 그건 아닐 것이다. 자, 저는 이렇게 봐요. 결국엔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을 짠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재판이 7, 8월 달이면 이제 거의 종료가 되고 예. 이제 가석방이라는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언제쯤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해줄지에 대한 관심 여부인데 총선 때 총선을 앞두고서 해주는 것이 정치적 계산에는 타당하다라고 정치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박과 비박이 나눠지고 공천 문제가 다시 일어나면 그 원흉과 그 욕을 먹었던 그 다시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 일들이 다시 네. 국민들 정서에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서 지탄을 봐서는 총선을 필패할 것이다 라는 전략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시킨 네. 조국 법무장관을 만들어서 예. 예? 조국 대선 열차에 기름 네. 붓고 예. 그거 불 붙여서 무임승차하겠다는 게 박지원 원내대표의 생각인 거예요. 예. 현재 거기까지 박지원 원내대표 지금 조국 대통령설 누가 얘기했어요? 박지원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먼저 꺼낸 거예요. 거기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그 사면설 누가 꺼냈어요? 박지원 원내대표가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 이거를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화당에서 딱 하니 등에서 띡띡 조정하고서 얘기 쭉쭉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열차 타고 가겠다는 거예요. 본인 무임승차 하겠다는 거예요. 박지원 원내대표는. 네. 얼마나 정치 개선이 빠른 분이세요. 바둑에서 이미 읽힌 수는요. 예. 예, 사석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한국당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네. 그제 박지원 원내대표가 말씀하시는 거나 지금 우리 유재용 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잘 정리가 안 되게요, 사실은. 네. 근데 이게 너무나 비약적이고 예. 또 이게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약간 황당무계할 수도 있어서 네. 어디까지 이거를 참 논리적인 추론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지 제가 사실 뭐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친박 비박의 문제는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도 당대표 자한당 전당대회 할 때도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서로 구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서로 구애를 했고 그 친박이라고 하는 그 세력을 또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그 세력을 서로 껴안으려고 노력해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 갈등이 되게 심하죠, 지금요. 내부적 갈등이 되게 심한데 이 내부적 갈등을 심한 거를 빨리 한국당 내부적으로 좀 자력을 좀 키워서 그거를 통합시켜 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자꾸 외부의 어떤 이런 말에 대해서 촉각을 기울이고 또 외부의 행동을 가지고 이거를 견관부회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예.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고요. 결국 내년 총선 때 친박과 비박의 분열이 되는 그런 사태마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분열에 예. 쪼개진 돌에 정을 박으려는 게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총선 승리를 이끌어가겠다는 개표가 나왔고 그거를 실제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금 각종 언론과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계속 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한테 이제 물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쪽에서 주장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재판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쭉 보면서 이제 추론이 가능한 말하자면 사면이라고 하는 카드가 쓰여질지 모른다고 하는 추론이 어느 정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또 제가 잘 아는 또 자한당에 또 소속돼 있는 분도 그런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처음에는 뭐 그게 가능한가 예. 이런 얘기 또 생각도 해봤고 또 이 주제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보고 또 유재용 또 시의원께서 얘기하는 내용도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는데 예. 일단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일단 사법적인 절차가 이제 진행이 어느 정도 됐고 그 다음에 국민적 욕구가 좀 있고 국민적 욕구하고 좀 여론조사를 했는데 뭐 사면하는 것이 뭐 타당하다라는 의견도 좀 다수 나오고 또 자한당이 적극적으로 이거 좀 해줘서 이게 더 이상 분열의 정치가 아닌 서로 함께 가는 정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를 황교안 대표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이러면은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예.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이런 문제 전혀 요구하지 않아. 자한당에서 전혀 이거에 대한 생각의 의사표시를 안 해. 그러는 거를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화합이나 무슨 논리를 가지고 그걸 사면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건 일부 정치 어떻게 보면 정치를 좀 이렇게 단수가 높으신 분들의 가설적인 추론일 것이고요. 실제적인 진행되는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각 정치 주체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된 정치 주체들의 통합된 의식의 결과가 나타나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정당이 이야기해야 사면해 주는 게 아니라요. 국민이 요구하면 사면을 해주는 그러니까 거예요. 국민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한기환 당대표가 국민의 전체를 얘기하는 건 입을 빌려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면에 대한 문제는 대통령이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면을 해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봐요. 다만 사면을 해주되 그 시기와 방법에 대 있어서 이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국민적인 여론이 조성이 되고 또 국민적인 여론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특정 정치적 주체가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 이게 논의가 되는 거지. 아무도 주장하는 자가 없는데, 정치적인 어떤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국민들이 탄핵시킨 대통령을 이제 와서 국민들이 스스로 야 이거 포용 차원에서 사면해주자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그러니까 돼요.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려면 특정 정치 그룹이 움직여야 그것이 가능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요. 저번 지방선거에서 네. 예, 남북 정상회담이 선거 하루 전날 일어났잖아요. 그런 나비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의 얘기도 예, 크리스마스 때가 가장 그 저울질하기 좋은 때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하여튼 네, 뭐,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니까. 남북 정상회담을요. 예. 예. 그러면 지방선거 그러니까. 끝나고 보지 하지.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상황을 보고 지금 우리 유재용 전 의원님 말처럼 상황이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정만 위원장 말씀처럼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달 있다 다시 짚어보시죠. 아니 촛불 눈치 때문에 사면 안 한다고? 촛불 정신은 이미 잃어버린 지도 오래됐어요. 그렇습니까? 자,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촛불 혁명입니다. 혁명. 아, 예. 촛불 눈치가 아니고요. 혁명. 네. 짧게 이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제 자사고 얘긴데요. 자유령 사립 고등학교죠. 최근에 이제 이학재 의원의 국회 그 상임위 그 질의가 좀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자사고 평가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해. 이걸 우리 뭐 줄여가지고 답정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답정여 아니었냐? 그러니까 이미 자유령 사립학교를 전부 다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사고에 대한 그 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이게 폐지인가요? 그러니까 자유령 사립고등학교가 생긴 취지가 뭔지를 좀 따져 보면요. 예, 그동안 우리 공교육이 어떻게 보면 좀 정해진 틀에 의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다. 예. 그래서 자유령 사립고를 만들어서 스스로 어떤 교과 편성도 하고 예. 또 자기들만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해서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자유령 사립고등학교가 일단은 일반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입시 수단으로 됐다는 점이에요. 예.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는. 네. 그 다음에 이 사립고등학교 사학재단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자유령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걸 다 천편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수백만 원부터 또 수천만 원까지 연간 등록금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유령 사립고가 생긴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예. 일반계 고등학교와 똑같이 입시교육 위주로 해서 대학 가기 위한 수단으로 되고, 그 다음에 더욱더 문제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예. 좀 부유층들이 자기 자녀들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 예. 전락했다라는 점이 사실 문제의 초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하나하나씩 좀 심사를 해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된 고등학교는 이건 폐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건 폐지해야 되는 거 정확한 입장이고요. 예. 만약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취지대로 특별한 인재를 특별한 분야에서 네. 육성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지원도 더 해주고 더 육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예. 이거를 획일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난 이학재 의원 같은 사람도 난 도대체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어디 그 의원님도 이해가 안 되시나요?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뭐냐면은 이 제도와 시스템에 저는 문제라고 좀 보는데요. 예. 저희 학교를 보면은요, 일반고도 있고 특목고, 자사고, 외고, 과학고, 마이스터고 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예. 다 이렇게 많은 거는 각자의 특성에 맞게끔 그 학교에서 잘 그 특성화 시켜서 운영을 하라는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준 거란 말이죠. 또 자립형 사립고를 가는 사람들, 아까 뭐 부유층이 간다 모른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갈 수 있게끔 국가가 제도를 만들어주고 개선안을 갖고서 끌어줘야지 이걸 부합하신다고 그걸 갖다가 폐지시킨다?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목고나 자사고나 외고 같은 경우는 입시 수단 아닌가요? 지금 다 입시 수단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 다 없앨 건 아니잖아요. 일반 고등학교를 지금 자사고나 외고나 그 특목고처럼 갈 수 있게끔 학력 신장 그 시스템을 신장시키고 따라올 수 있게끔 끌어주는 게 지금의 해야 될 일이지. 그거에 앞서가는 학교들 내지는 뭐 일부 부유층이 다닐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닐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빚을 내서 다닐 수도 있고 형편이 어려운 친구도 다닐 수 있으니까 다라고는 표현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또 사학전에는 비리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법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견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극단적 수단으로 교육감들이 자기가 선출직이 됐다고 해서 자기네들 멋대로 하는 거냐. 교육감 이런 선거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육감들이 자기의 교육적 철학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를 국민들이 지금 부들부들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제도를 개선하고 또 합리성 있는 제도를 만들자에 그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진보 교육관들이 이제 이 자사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해왔으니까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폐지하겠다라는 입장도 아닙니다. 이 안에서는 나름 또 자기들의 어떤 모델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는 더 육성을 해야죠.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 그거를 뭐 그렇게 훌륭하게 가는 고등학교 자체를 폐지하고 한다면 그때 새로운 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사고가 이번에 성경고처럼 자사고가 점수에서 이제 미달이 됐잖아요. 그러면 교육기관은 미달된 점수를 끌어주기 위한 역할과 역량을 발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줘야지 79점인 거를 예를 들어서 50점이다 이거는 뭐 폐지하는 게 맞겠죠. 한두 범위에 있잖아요. 이런 데는 잘 육성해서 갈 수 있게끔 키워줘야지. 그거는 동감을 합니다. 뭐냐면 되도록이면 네. 그 심사를 통해서 폐지하고 이런 제도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내부적인 역량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예. 좀 조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긴 하겠죠. 예. 그러니까 교육감님들이 사실 교육감을 선출직으로 뽑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되긴 했어요. 다만 뽑혔으니 본인의 교육적 권한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다만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아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대통령 공약이니까 우린 폐지할 수밖에 없다. 본인들이 무슨 그 대통령 공약을 왜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해요. 교육적 철학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네. 사실 꼭지 하나 가지고 저희가 토론을 해도 이게 뭐 몇 시간씩 해야 되는 사안을 가지고 제가 묶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항상 쫓깁니다. 그 정치한 울자 7회는 마무리 발언을 드리면 더 늘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